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enkel 록타이트 기술지원팀 저는 심현섭입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벌써 8월 말인데 오늘도 이제 귀한 시간 내주시고 들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엄청 더운 여름이었는데 좀 시원해졌죠? 비도 계속 오고. 벌써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데 저희가 매달 약속을 했던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웨비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매달마다 웨비나를 이제 들어와 주시고 또 이제 끝나고 나서 저희가 설문 서베이를 할 겁니다. 그 서베이를 통해서 좀 이렇게 귀중한 의견이라던가 아니면은 귀사에 뭐 이제 그 달에 들으셨던 웨비나 혹은 그 전에 들으셨던 웨비나 혹은 록타이트 전반적으로 기술문이라던가 추가적인 좀 딥다이브 하실 수 있는 서포트가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드릴 텐데요. 그 서베이를 남겨주신 일부 분들한테만 선별적으로 저희가 스타벅스 2만 원짜리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2만 원이면 꽤 쏠쏠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꼭 작성해 주시면 저희한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추후에 진행되는 웨비나에도 저희가 적극 반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작되는 게 액상 가스켓, 플랜지 안에 들어가는 가스켓에 대한 설명인데요.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 보시면 뭐가 보이시나요? 위에는 지금 펌프인 것 같고, 밑에는 이제 플랜지 일부를 저희가 이제 캡처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건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펌프 같은 경우도 좀 더럽죠? 밑에 플랜지 쪽에서도 보면은 그 눈에 안 보이는 지금 계면 쪽에 뭔가 이렇게 클로즈업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플랜지가 들어가는 부분은 너무 많아요. 뭐 중공업, 일반 펌프, 배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안에 들어가는 무수한 플루이드, 유체들이 과연 어떻게 잘 메워지느냐가 관건인데 눈에 안 보이는 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인다라고 하더라도 보통의 플랜지 혹은 나사산 모두 다 나사산과 나사산을 결합하는 구조가 아닌 이런 플랜지 가스켓 같은 경우에는 그 볼팅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좀 띄어 있거나 아니면은 고체 가스켓을 사용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뭐 금속과 금속 아니면 뭐 플라스틱 그런 계면과 계면 사이에 눈에 안 보이는 갭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갭을 통해서 뭔가 유체가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뭐 누수나 누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세이프티, 안전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펌프라던가 이런 어떤 이큐먼트 파트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빈도수가 늘어날 텐데 조금 제가 극대화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안에 흐르는 유압유를 계산을 했을 텐데 제가 인터넷으로 서치를 해보니까 한 4리터에 한 10,000원 정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 좀 극단적이긴 하죠. 1초에 한 방울씩 똑똑똑똑똑 떨어져서 어딘가 새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1년이면 무려 1,531리터 정도가 누수나 누유가 발생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4리터에 10,000원이라고 계산하면요. 무려 380만 원, 383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뭐 이제 사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렇게 유압유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소모가 된다라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요즘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던가 뭐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 때문에라도 이러한 누수누의 문제는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되고 즉각적으로 수리가 되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파트들 그 플랜지라던가 배관 뭐 이러한 것들이 퍼포먼스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새롭게 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그런 파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기존의 플랜지를 막는 방법에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고체 가스켓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떤 파트에서는 고무 오링을 쓰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파트에서는 뭐 종이 가스켓을 쓰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케이스에서는 금속 가스켓을 쓰시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러한 가스켓을 쓰시는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혹시 뭐 기존에 사용하시다가 문제는 없으셨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채팅창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웨비나가 끝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현재 뭐 보시다가 이거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말씀 해주셔도 저희가 좀 답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웨비나는 최종적으로 다 해도 30분이 채 안 걸릴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박진감 있게 또 다이나믹하게 갈 수 있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체 가스켓 설명드리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체 가스켓의 경우에는 액상 가스켓 접착제가 아니니까 접착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면과 계면 사이에서 잠재적으로 이제 눈에 안 보이는 보이드, 뜬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왼쪽 아래 사진 보시면 가스켓 종류 되게 많죠. 사이즈, 모양에 따라서 이런 가스켓들을 다 구축하셔야 되는데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뭐 리크가 발생했다. 누수나 누유가 발생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걸 그대로 다시 또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시면서도 다른 크기, 다른 모양의 플랜지를 구축하셔야 되는 그런 가스켓을 쓰셔야 되는 경우라면 이거를 다 재고로 가지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얼마나 비용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록타이트 액상 가스켓의 경우에는 플랜지 면의 모양을 따라서 한 가지 제품으로 여러 가지를 커버할 수 있다. 그리고 접착력으로 실링을 완벽하게 구사한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체 가스켓과 액상 가스켓이 어떻게 조금 더 다른지 한번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518 펜이라고 하는 제가 뒤에 설명드릴 제품의 동영상이긴 합니다만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고체 가스켓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리크들, 그 다음에 크기라던가 디자인에 상관없이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아마 동영상으로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일단 기계적 체결 혹은 뭐 고체 가스켓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눈에 안 보이는 갭을 완전히 메운다. 접착력이 생기니까 실링력도 당연히 구사할 수 있고 무려 시간이 지나면서도 느슨해지지 않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러버 같은 경우, 고무 같은 경우는 느슨해지잖아요. 아니면은 뭐 종이 가스켓 같은 경우도 물이 조금 조금씩 들어가면서 좀 이렇게 삭는다거나 아니면 느슨해진다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슈가 없고 그 접착제가 이렇게 도포가 된 다음에 이제 체결을 하게 되면 고체 가스켓이 밀려나거나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물리적 한계에 비해서는 조립 불량 이슈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기나 디자인에 따른 재고가 필요하시지 않기 때문에 총 가격을 봤을 때는 비용 절감 효과가 훨씬 더 크다.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들이 여러 가지 케이스, 뭐 내열성이라던가 내화학성, 그 다음에 다양한 소재들의 결합성이 좋기 때문에 대체하실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액상 가스켓을 써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를 보면요. 플랜지를 이렇게 지금 보시면 플랜지와 플랜지를 이제 딱 볼팅을 할 때 볼팅을 하고 나서도 잘 보면은 이 안쪽에 있는 고체 가스켓이 약간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안쪽에 압력이 강하다거나 플랜지의 면적이 굉장히 넓은 경우라면은 그 볼팅과 볼팅 그 안쪽 부분이 느슨해지면서 가스켓이 느슨해지면서 리크가 발생할 수 있는 큰 문제가 됩니다. 고체 가스켓의 또 하나의 문제, 플랜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플랜지가 사실 눈에 볼 때는 되게 매트하고 반질반질하지만 실제로 위아래 혹은 이종 소재 간의 문제라면 표면의 균일도가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고체 가스켓으로 사용하시게 된다면 눈에 안 보이는 공극을 못 메우는 또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고체 가스켓, 아무래도 사람이 결합하게 되죠. 그 그루브가 있거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가스켓 자체가 결합이 잘 못 되거나 그 볼팅과 볼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밀린다거나 했을 때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잠재적인 그 리크가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는 플랜지 위아래에 면압 차이가 있을 때 조이는 힘이 다르거나 위와 아래의 면압이 다를 때에 이게 플랫하게 그 안쪽에 고체 가스켓이 잘 못 막아주는 경우라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검정색 부분 그 동공이 보이죠? 그쪽을 통해서 리크가 발생합니다. 또 하나는 플랜지의 면과 면이 다른 경우라면 사계절을 거치면서
혹은 이제 안쪽에 뭐 기어박스라던가 뭐 아니면 펌프 안쪽에 그 유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뭐 온도가 다르고 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라면 면과 면 사이 혹은 면과 면 각각이 열수축 팽창 계수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느슨하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그쪽으로 리크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저희의 액상 가스켓은요,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리콘 계열. 일상 쓰시는 실리콘하고 이제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좀 다릅니다. 첫 번째는 록타이트 5900이라고 하는 제품은요, 그 다른 저희 실리콘 가스켓, 록타이트 액상 가스켓을 중에서 범용 제품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러한 실리콘, 저희가 추천하는 이러한 실리콘 계열의 가스켓들은 장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실리콘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신율 늘어나는 거, 탄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뭐 진동이 온다거나 뒤틀림이 강하다거나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공극이 아주 넓은 경우라면 실리콘이 좀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늘어나는 성질도 강해요. 그래서 그 계면 자체가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틀림이 강해서 기존의 실리콘이 너무 짱짱해서 좀 딱딱 끊어진다. 뭐 이런 경우에도 좀 좋고요. 또 하나는 실리콘이 내열성이 특화돼 있어요. 다른 제품보다 200도, 뭐 250도 이렇게 상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실리콘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중에서 5900이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범용 실리콘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5920 같은 경우는 저희 실리콘 제품 중에서 가장 온도가 높습니다. 제가 좀 보수적으로 썼는데 한 250도 정도 내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300도 정도까지 쓰는 데에도 큰 무리가 없는 제품이 바로 5920 제품입니다. 5699 같은 제품은요, 내화학성이 가장 좋아요. 상시 뭐 오일이라던가 엔진 오일, 그 다음에 뭐 절사기, 방청유 이런 것들이 상시 드나드는 그 플랜지 안에 있는 가스켓들이 이러한 오일이라던가 화학 제품을 상시 만난다라는 경우에는 저희 실리콘이 강해야 되겠죠? 이러한 경우가 예상되는 거라면 5699가 적합합니다. 반면에 빨간 통, 나사 고정제나 배관 밀봉제와 같은 빨간 통, 현기성 계열의 제품들도 있는데요. 아까 동영상 보셨죠? 록타이트 518이라고 하는 제품이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에요. 여기 오타입니다. SI 518이 아니라요. 전부 그냥 록타이트 518이에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518은 위에처럼 이렇게 그냥 카트리지 방식으로 쏘실 수도 있고, 아까 동영상처럼 펜 타입으로 쏘실 수가 있습니다. 현기성 계열들은 반드시 금속과 금속에 쓰셔야 되고요. 518, 5188 모두 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록타이트 액상 가스켓의 아주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518과 대비해서 5188이라고 하는 제품은요. 현기성 계열의 제품들 중에서도 뒤틀림 강성이라던가 내충격성이 아주 특화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물론 실리콘만큼 넓은 갭을 메워주지는 못하지만 금속과 금속 사이에서 내화학성이라던가 강성, 그 다음에 실링력, 접착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편적으로 518과 5188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물론 실리콘도 많이 쓰이지만요.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내화학성, 뭐 내열성, 그 다음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고객분들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이미 인정받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믿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